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은 수를 다루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 집합에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그거를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수에 대해서 먼저, 자연수라는 거 이미 초등학교 때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그 자연수들의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기 목과 나머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 이렇게 해갖고 직접 해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 표현하죠. 초등학교 때 숫자로도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에서는 문자로 하니까 선생님이 같이 문자로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수를 B라는 수로 나눌 때,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가 여기서 지금 해주면 식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는 뭐가 되나요? B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고, 뺐을 때 여기에 R이라는 이런 수가 나왔다면 우리가 요거를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나눗셈 기호를 쓰지 않고요. 중학교에서는 A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자연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몫과 나머지는 자연수에서 얘기를 합니다. A가 자연수가 되고요. 그리고 B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A하고 B는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 몫은 꼭 자연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나눴기 때문에 몫은 0 또는 자연수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요 나머지 R의 범위인데요. 이 나머지라는 것은 어떤 수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B하고 비교해서 B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나요? 어떤 수를 여러분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4가 나온다, 나머지가 5가 나온다,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수를 5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0 또는 1, 2, 3, 4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라는 거는 0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고, B보다는, 나누는 수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이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이렇게 하니까 요 사이에 막 유리수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0 또는 B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또 나머지도 0 아니면 반드시 자연수만 나온다는 거. 특히나 이 나머지는 반드시 B보다 작은 자연수이거나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수를 B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의 범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59가 된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수를 23으로 나누었을 때의 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몫과 나머지 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를 B로 나누는 거니까 A는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준다 그랬죠. 자,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23이다. 그러면 B 곱하기 23이고 나머지는 59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나머지가 59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B라는 수는 59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작아요? B가 59보다? 아니죠. 나머지가 59가 나왔으니까 B라는 수는 59보다는 더 큰 자연수라는 거예요. A를 자연수, B도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랬는데 여기서 A를 2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로 이거를 식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B 곱하기 23이라는 거는 23 곱하기 B 이렇게 바꿔서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A를 2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B, 나머지는 59 이렇게 하면 되나요? 쉽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 2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59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나머지는 23보다 더 작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59를 23으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59를 다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23 곱하기 B 그대로 두고요. 59를 23으로 나누어주면, 자, 59를 23으로 나누어주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9라는 것을 2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23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에서는 B가 나왔고 여기서는 23으로 나누었을 때 2가 나왔고 13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를 찾을 수 있고 몫을 찾아내줘야 되니까 여기서 23 곱하기 B, 23 곱하기 2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23이 곱해져 있는 거 우리가 이거를 묶어서 써주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다음에 이제 다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여기에서 지금 23을 해주면 이거는 B 더하기 2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3 곱하기 B, 2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는 거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를 2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B 더하기 2가 되고 나머지는 13이 돼서 23보다 반드시 더 작은 자연수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몫은 B 더하기 2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3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를 했죠.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몫과 나머지 식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완전 중요하죠. 식으로 표현하고 말로 읽어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경우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나와서 A가 B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약수, 배수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A, B가 자연수일 때, 자, 이거는 자연수에서 우리 약수, 배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를 B로 나누었더니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자,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될 때 A가 B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이 될 때 우리는 A를 B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B는 A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는 A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몫과 나머지에서와 같이 약수와 배수도 반드시 자연수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약수, 배수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연수 A, B가 있을 때 A는 B 곱하기 자연수 모양이 될 때 우리가 A를 B의 배수, B는 A의 약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수들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배수의 성질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배수의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자연수가 있을 때 그 자연수가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지 재빨리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수를 찾을 때 제일 쉬운 배수는 2의 배수인 것 같아요. 2의 배수.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도 2의 배수 못지않게 쉽죠. 자, 어떻게 2의 배수를 찾으면 좋을까요? 2의 배수는 끝에 1의 자리 수만 보고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끝에 1의 자리의 수를 봤을 때, 자, 1의 자리 수가 모두가 아니죠. 1의 자리 수가 0, 2, 4, 6, 8 중에 하나로 되어져 있다면 얘는 반드시 2의 배수이다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의 배수도 어때요? 끝의 자리, 1의 자리 수만 봐주면 되는 거죠? 끝에 1의 자리 수가 어떻게?
0 또는 5로 되어져 있으면 이러한 수들은 반드시 5의 배수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1의 자리수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끝에 두 자리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끝에 두 자리수를 봤을 때 끝에 두 자리수가 0, 0으로 되어져 있거나 또는 4의 배수로 되어져 있다면 그러한 자연수들은 모두 4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도 또 같은 방법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아주냐면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각 나와 있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모두 더했을 때 그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그 자연수는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모두 더했을 때 그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된다면 그러한 자연수들은 9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수의 성질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2의 배수나 5의 배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끝자리 보고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이게 2의 배수인가 5의 배수인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4의 배수나 3의 배수, 9의 배수들은 정말로 그런가 궁금하죠.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 거예요. 많이 궁금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그런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시켜줄게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정확히 공부를 해서 다음에 이제 배수들을 찾을 때 재빨리 그걸 적용해서 찾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4의 배수에 대한 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의 배수는 아까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끝에 두 자리를 보고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끝에 두 자리가 0, 0으로 되어져 있거나 그리고 4의 배수로 되어져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4의 배수가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자리 수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줘 볼게요. 세 자리 자연수 숫자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100의 자리 숫자가 A,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로 되어져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세 자리 자연수 A, B, C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거예요. 이게 100의 자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A 그리고 10 곱하기 B 그리고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있을 때 이 세 자리 자연수가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의 배수가 될 거면 끝에 두 자리를 확인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4의 배수가 될 거면 10B 더하기 C가 00이거나 4 곱하기 어떤 수의 모양이면 이게 4의 배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세 자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에 두 자리를 보고 한다 그랬는데 그럼 한 자리로 되어져 있는 자연수는 어떻게 찾나요? 확인 못 하나요? 설마요? 그건 아니죠. 한 자리로 되어져 있거나 두 자리로 되어져 있는 건 여러분이 나눗셈이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의 배수를 찾을 때 자연수가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이렇게 되는 경우 직접 나눗셈을 해서 찾아도 되지만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더 빨리 끝에 두 자리만 보고서 재빨리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끝에 이 두 자리가 4 곱하기 어떤 수의 모양이면 4의 배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자, 곱셈교는 생략해도 되니까 선생님 생략해서 쓸게요. 자, 이게 지금 100 곱하기 A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4 곱하기 K의 모양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100 곱하기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0은 4 곱하기 25가 되니까 4 곱하기 25A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4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100A는 4 곱하기 25A의 모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4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이 돼서 100A는 반드시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이런 방법으로 4의 배수가 되니까 1000의 자리 숫자는 1000 곱하기 자연수죠?
그러면 1000이 또 4 곱하기 250이니까 100의 자리보다 더 커지는 수들은 모두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두 자리만 이렇게 4 곱하기 어떤 수의 모양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이 분배 법칙이 잠깐 나왔죠, 선생님이. 근데 분배 법칙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볼게요. 4 곱하기 25a, 4 곱하기 k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4 곱하기 25a 그리고 4 곱하기 k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5a 자연수, k도 자연수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하면 반드시 이것은 또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4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그래서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는 것이 4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끝에 두 자리가 이런 모양이 될 때,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거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까요? 4의 배수인지를 제일 빨리 찾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끝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또는 4의 배수가 되면 이것은 4의 배수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에 대한 거 성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그것이 3의 배수가 되면 그 자연수는 3의 배수이고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되면 그 자연수는 9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9의 배수인 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고요. 아까 4의 배수 했던 거랑 똑같이 세 자리 자연수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세 자리 자연수가 9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자, 9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숫자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모양이면 그것은 바로 이 수는 바로 9의 배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자, 요거를 한번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100A를 10B를 나누어서 써줘야 돼요. 9의 배수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100A를 나눠주면 100은 99 더하기 1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A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은 9 더하기 1 해주면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분배 법칙이. 자,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99 곱하기 A 더하기 A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주면 9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99A와 9B는 9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99A 더하기 9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서 썼어요. 자리만 바꿔서 써준 거고요. 그랬더니 자, 볼까요? 요거는 99는 9 곱하기 11A가 되고요. 9B는 9 곱하기 B 이렇게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아까 9 곱하기 K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가 모두 다 9 곱하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다시 분배 법칙 3개가 있을 때에도 분배 법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1A 더하기 B 더하기 K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9 곱하기 11A 자연수, B도 자연수, K도 자연수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얘네를 모두 다 더해주면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끼리를 더해주면 반드시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되니까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는 이 세 자릿수를 봤더니 9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9 곱하기 어떤 수니까 9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떨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자 9의 배수가 될 거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된다면
이거는 9의 배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여러분은 9의 배수인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선생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찬찬히 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배수의 성질을 공부했으니까 배수가 되는 수를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어떤 예제가 있냐면 4자리 자연수 3000삐리리 6이 있을 때 얘가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모두 몇 가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의 배수인 거, 9의 배수인 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까지 증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건 끝에 두 자리, 9의 배수가 되는 건 각 자리 숫자의 합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 이걸 동시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해줘야 돼요. 그러면 4의 배수인 거를 볼 거면 끝에 두 자리를 보면 되고 9의 배수인 걸 볼 거면 여기 자릿수를 다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요. 9의 배수가 되는 것보다 4의 배수가 되는 걸 먼저 찾아놓고 그리고 9의 배수인 걸 찾아주는 게 더 빨리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되죠? 그러면 끝에 두 자리, 1의 자리가 6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면 16, 26은 안 되고요. 그러면 36 되네요. 36, 46 안 되고요. 56, 76, 96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거. 그래서 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5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9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9의 배수는 3과 6을 더해서 9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9의 배수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두 개를 더해서도 9의 배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100의 자리에 8이 들어가면 3816은 9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해서 9의 배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6이 되면 되겠고 100의 자리에 5가 있는 경우는 여기 4가 되면 되겠고 7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2가 되면 되겠고 9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0이 되면 되겠고 여기는 홀수로 쫙 됐고 여기는 짝수로 쫙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뭐냐면 다 더해서 9의 배수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하고 8하고 더하면 9가 되는 거고 9의 배수가 9만 되는 건 아니죠. 더해서 18이 돼도 되고 27이 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더해서 18이 되게 만들 거면 이 자리에 17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자리만 들어가야 되죠. 하나의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건데 여기에서 9하고 0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지만 얘가 9일 때 100의 자리에 숫자가 9가 들어가도 더해서 여기서 18, 여기서 9 이렇게 되니까 총 27이 돼서 9의 배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요거를 많이 놓쳐가지고 선생님이 요 문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모두 5세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6세트해서 모두 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선생님 했던 것처럼 4의 배수가 되는 거 해서 10의 자리 찾아주고 9의 배수가 되는 거 조건 이용해가지고 100의 자리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떤 자연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또는 어떤 자연수의 약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어떤 자연수를 주고서 그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수가 작다면 약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뭐 개수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약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크게 나왔을 때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약수를 모두 다 구해서 할 필요는 없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소수라는 개념과 합성수라는 개념을 알아줘야 되는데 자연수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 1 이렇게 크게 자연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소수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약수가 자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합성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역시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약수를 갖는 자연수를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약수를 갖는, 자, 이와 아니라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자연수를 약수로 갖는, 자, 그러한 수를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렇다면 1은 어떤 수가 될까요? 1은 우리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소수 얘기할 때, 합성수 얘기할 때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자연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1과 자, 그리고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크게 분류를 하지는 않지만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수하고 합성수에 대한 개념을 했어요. 그래서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소수를 어떻게 찾나 해서 소수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숫자를 1부터 50까지를 이렇게 쭉 써놓고 차례차례 이제 소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맨 먼저 자, 처음부터 했을 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는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2는 1과 2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2는 소수가 되지만 2의 배수는 1과 자기 자신 말고 2라는 약수를 또 갖기 때문에 모두 합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2를 남겨놓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소수가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2의 배수들이 모두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또 남아있는 3을 남겨주고 3의 배수를 또 다 지워주면 되죠. 3, 6, 9, 12, 15, 21, 27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모두 다 또 지워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5를 남겨놓고 5의 배수를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남겨주고 7의 배수 안 지워진 거 49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11 남겨두고 22, 33, 44 다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14, 26, 39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는 거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배수들을 모두 다 지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 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이게 바로 소수를 찾는 방법인데 소수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새처럼 해서 걸러낸다라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가 요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새에 의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부터 50까지 소수의 개수를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모두 15개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문제가 만약에 숫자를 더 크게 줘서 100가지 몇 개니라고 해도 똑같이 숫자를 이렇게 다 써놓고서 남겨놓고 그 수의 배수들을 모두 지워가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인수분해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소인수분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소수합성수 그냥 쓰고 소인수분해는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그 얘기는 소인수분해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소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요거를 공부하려고 지금 소수합성수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 약수의 개수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약수, 공배수라는 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약수의 개수 그리고 수에서 우리 약수라고도 하고 인수라고도 하는데 약수랑 인수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수가 되는 인수, 약수들을 소수인 자연수, 소수가 되는 약수들을 소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다들 잘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72를 소인수 분해를 해라. 그러면 얘를 이제 소수들로 이렇게 나눗셈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소수들로 나눗셈 할 때 큰 거부터 해도 관계없지만 작은 거부터 뭐 해도 되고요. 자, 소수 2, 72의 약수 중에서 소수 해주면 여기 36 이렇게 되고 또 2로 해주고요. 또 여기에서도 2 이렇게 해서 같은 숫자를 가능하면 이렇게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소수들, 그러니까 소수가 나올 때까지 나눗셈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2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소수들만의 곱으로 써주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72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됐는데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할까? 우선은 이 소인수 분해된 거를 약수표를 이용해 가지고 약수를 직접 구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공식을 한번 우리가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약수표를 그려줄 때는 2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모두 다 써주면 되고 3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모두 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에서 나오는 약수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1. 자,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1이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지금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는 3과 3의 제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모든 수의 약수인 1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서 나오는 수들이 모두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72의 약수가 되는 수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사각형의 개수가 바로 72의 약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1 곱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1 곱하기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자, 그리고 개수만 우리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써주도록 할게요. 3 곱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쓰면은 우리 사각형의 개수들이 모두 다 약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약수가 모두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로 4개, 여기로 3개에서 12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72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거를 잘 봤더니 2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3개, 그리고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3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4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3과 3의 제곱 그리고 역시 1 해서 모두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보다 하나 많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수들에다가 어떻게 1을 더해서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72의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72가 아니라 어떤 다른 수가 나와도 우리 약수의 개수를 모두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n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a의 l제곱 그리고 b의 m제곱 그리고 c의 n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면 자, 소인수 분해, 반드시 소인수 분해가 돼야 돼요. A나 B나 C는 서로 다른 소수여야 되는 거고 L과 M과 N은 자연수 이렇게 반드시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자, 여기에서 N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한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수에다가 모두 다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소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수에다가 C가 아니라 N인 거죠. 자, 소인수 분해에서 나온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걸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 했을 때 이렇게 2개가 되면 이렇게 약수표를 이용해가지고 1이 하나씩 더 생기니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약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소수들이 3개의 곱 또는 4개의 곱도 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수에다가 다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3개짜리는 이렇게 해서 표를 어떻게 만드나 궁금해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서 자, 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A, B, C에서 소수들이 A, B, C 이렇게 3개가 나온 경우 여기에 어떤 소수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써봐요. A, B, C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 배수 구했던 것처럼 A의 지금 L제곱 그리고 B의 M제곱, C의 N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 아까 했죠. 여기 자 1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1A, A제곱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거를 띄어서 써줘야 되겠네요. 자 1A, A의 제곱 이렇게 쭉 가서 A의 L제곱까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부터 시작해서 B 그리고 쭉 가서 B의 M제곱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또 C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일 때 여기 C의 1제곱부터 시작해서 C 그리고 또 쭉 가서 C의 N제곱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B에서도 또 C에서 이렇게 각각의 가지를 다 뻗을 수 있겠죠. 그리고 A일 때도 1, B 쭉 가서 B의 M제곱 이렇게 모두 여기서 가지들을 다 뻗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개가 되나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L개, 여기가 A1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해서 L 더하기 1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 더하기 1만큼 나오는 거고 요 각각에 대해서도 역시 1부터 M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각각의 개수가 M 더하기 1개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에서도 몇 개 나와요. 1부터 C, N제곱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N 더하기 1개.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L 더하기 1개 곱하기 M 더하기 1개 곱하기 N 더하기 1개 이렇게 해서 모두 수용도를 그려서 소수가 몇 개로 소인수 분해가 되던 약수의 개수는 항상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제곱수를 만드는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72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했으니까 72를 가지고 제곱수를 만들어 볼 건데 72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이 되도록 하는 72는 현재 어떤 수의 제곱이 되지는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제곱수가 뭔가요? 이렇게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곱수라는 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 1의 제곱인 1, 2의 제곱인 4, 그리고 3의 제곱인 9, 4의 제곱인 16 이러한 수들을 우리가 제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72는 현재는 제곱수가 아닌데 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라 또는 7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서 제곱수를 만들어라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72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72에 어떤 자연수를 곱했더니 그게 어떤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72 우리 소인수분해 했잖아요. 그랬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어요. 여기에다가 A를 곱해서 제곱이 되도록 제곱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2의 세제곱, 3의 제곱 3은 지금 이미 제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의 세제곱은 제곱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제곱수들은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돼요. 제곱 2, 4, 6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수를 모두 짝수가 되도록 제곱수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자 16을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4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꼭 2만 되는 건 아니고 제곱이면 아이들이 2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수가 모두 짝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곱해서 지금 A를 곱해서 A라는 자연수를 곱해서 또 다른 자연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나라고 봤더니 3은 이미 제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에서 이것을 짝수가 되도록 해줄 거면 A는 2를 하나 더 곱해주면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제곱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죠. 또 A는 2의 세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곱수를 하기 위해서 2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A가 또 자기 혼자서 제곱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하고 곱해서 지수가 짝수가 됐고 그리고 제곱, 얘도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왜 이래? 자, 그리고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더 만들어 볼까요? A는 또 누구도 될 수 있어요. 2 곱하기 3의 제곱. 2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를 꼭 넣어주고 나머지 제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A는 2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A는 어떤 수들이면 된다는 거냐면 A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만 하면 x의 자연수가 들어가면 모두 다 이걸 제곱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작은 수부터 3개를 찾아라. 그럼 이런 식으로 3개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100부터 200 사이의 수를 찾아라.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하고 200 사이에 들어있는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지수를 짝수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필요한 소수 하나 해주고 나머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를 이번에는 나눠가지고 제곱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7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서 그것이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지금 찾아주라는 건데 아까하고 똑같이 얘는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나누어서 B의 제곱을 만들면 되니까 가장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거는 누굴까요? 그렇죠. A는 자 2의 세제곱이니까 2를 나눠주면 이거는 이제 2가 하나 없어져 버려서 2의 제곱, 3의 제곱이 돼서 지수가 짝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곱셈하고 다른 게 얘는 지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거나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라는 자연수로 나누어서 제곱이 되도록 하는 거를 모두 다 찾아봐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자를 보고 분자에서 나눌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없는 걸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게 2 곱하기 5의 제곱, A는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일단 72의 약수 중에서 나누어서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72의 약수를 다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2는 일단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 2 하나 없어지면 2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있고 요거를 한 번 더 나눠주면 2가 다 없어져서 2의 세제곱이 돼서 2가 다 없어지고 3의 제곱만 남으니까 제곱수가 되겠네요. 또 2 두고 이번에는 3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2 하나하고 3의 제곱 없어지니까 2의 제곱만 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 찾았나?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요. 여기서 하나 더. 자, 이거를 모두 찾아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3개는 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꼭 찾아줘야 돼요. 누구? 2 있고 2의 제곱 나눠주고 3의 제곱으로 나눠도 얘는 제곱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다 나눠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다 나누면 0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다 나눠주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으로 결국 나눠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1이니까. 1은 1의 제곱이 돼서 제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 때 A는 반드시 필요한 소수 그리고 나머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제곱수가 되도록 만들어줄 때 여기 필요한 소수 반드시 해주고 나머지 거 요거 약수 중에서 나누어서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뭔가 봤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어떠한 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러면 아까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지금 2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소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가 들어왔을 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했을 때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지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4가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수 더하기 1을 해가지고 8이 나와야 되니까 지수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지수가 1이라는 건데 소수 써주면 되는 거고 가능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누구죠? 2죠? 2. 자, 유일한 짝수인 소수인 2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2의 세제곱, 2의 1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 8개. 이렇게 하면 삐 소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소수는 반드시 서로 다른 소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2의 세제곱과 2의 1제곱이라는 것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5개가 나오는 거죠. 약수가 4, 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면 안 되고 2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2 말고 다른 소수, 그 다음 소수인 3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거 2의 세제곱이 나와 있다면 여기 안에는 2를 제외한 모든 소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3 이렇게 되겠습니다.